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LC 레조넌스 서킷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C 공진회로는 오실레이터 설계하는 데 중요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캐패시터 있는데요. 캐패시터는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차지를 스토어하는 엘리먼트입니다. 양단에 전압이 걸리면 V가 걸리면 좋습니다. 양단에 전압 V가 걸리면 거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고요. 이 일렉트릭 필드 속에 차지가 스토어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스토어되는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축적되는 차지는 Q는 양단에 걸린 전압에다가 캐패시터의 용량인 캐패시턴스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토어된 에너지를 살펴보면 에너지는 전력의 시간이죠. 그럼 순시 전력은 순간적으로 소모하는 파워는 순간적인 전압에다가 순간적인 전류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거를 시간을 곱하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볼테이지가 이렇게 되고 거기 양단의 커런트는 캐패시터 양단의 커런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 비례상수가 캐패시턴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전압은 캐패시터의 전류로 흐르지 않지요. 그래서 DC에 대해서는 캐패시터가 오픈인 겁니다.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임피던스 보완대. 자, 이렇게 적분하면 에너지는 2분의 1 타임스 캐패시터의 양단에 걸린 전압의 피크치의 스퀘어입니다. 자, 전압은 Q 오브 C니까 그걸 대입하면 맥스 차지되어 있는 차지량의 스퀘어에다가 캐패시턴스 나눈 왜 2분의 1 곱하면 캐패시터에 스토어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에 축적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캐패시터를 한번 그려보면요. 캐패시터는 두 개의 도체가 떨어져 있고 중간에 부도체, 즉 유전유리를 가지고 있는 부도체가 있으면 됩니다. 이 거리를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도체의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라고 표현하면 캐패시터는 입실론 제로의 면적 디바이드 바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즉 면적이 크면 동일한 간격에 동일한 입실론의 유전율을 가지고 있는 부도체를 사용하면 면적이 큰 놈이 캐패시턴스가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단의 전압, 여기에 전압을 플러스를 가하면 여기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죠. 거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그 일렉트릭 필드는 전압 나누기 간격이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여기 쪽으로 플러스에도 마이너스로 생긴 일렉트릭 필드죠. 자, 이 두 가지 칙을 요 에너지 쓰면 캐패시터는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압 피크치는 일렉트릭 필드 타임스 간격이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조절하면 A 타임스 D는 이게 볼륨입니다. 그죠? 캐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볼륨이에요. 이 볼륨으로 나누면 에너지, 캐패시터 가지고 축적되는 에너지 덴시티가 되시죠. 덴시티는 어디에, 덴시티는 2분의 1 유전율 타임스 일렉트릭 필드 스퀘어인데 에너지가 어디에 축적되나요? 캐패시터는 에너지가 일렉트릭 필드에 에너지가 축적되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인덕터는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전류가 시간에 따른 전류가 요 인덕터에 흐를 때예요. 이럴 때 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거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고요. 그 마그네틱 필드가 그 전압을 유기합니다. 그 전압을 우리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그러고 EMF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볼테이지를 유기를 하는데 그 비례의 상수가 인덕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덕턴스에는 어떤 에너지가 축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파워를 시간에 따라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워는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그죠? DT는 캔슬 아웃 되니까 뭐에 대해 미분해야 되면 전류에 대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미니멈 값에서부터 초기 값에서부터 맥스 값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2분의 1 타임스 LC예요. 캐패시터가 가지고 축적하는 에너지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가 2분의 C V 피크 스퀘어 하고 V 대신에 전류 대신에 인덕턴스를 곱하면 인덕터에 축적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이 인덕터에 축적된 에너지는 어디에 축적될까? 캐패시터는 일렉트릭 필드에 축적된다고 그랬는데요. 얘는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도선에 이 도선의 전류가 타임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거로 인해서 그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고요. 마그네틱 필드는 같이 오른손 법칙이 생깁니다. 전류가 여기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일렉트릭 필드는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감아주는 것처럼 이쪽으로 전류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루프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이렇게 흘러들어가 나오면요, 그걸로 인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생깁니다. 또 이 솔레노이드 타입의 이런 그것도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걸로 인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고 그 현상이 그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인덕터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생기냐면 대략적으로 일반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된다고 가정을 하면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대략적인 퍼미어빌리티, 그죠? 투자율입니다. 자, 우리가 프리 스페이스 퍼미어빌리티는 대략 4파이 타임스 10의 7승 그다음에 헨리 퍼 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넘버 오브 턴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턴을 감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길이입니다. 여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양이죠. 자, 인덕턴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인덕터에 축적된 에너지는 앞에 계산한 것처럼 2분의 1 타임스 L 타임스 I 픽 인덕터에 흐르는 피크치의 스퀘어였습니다. 같이 대입하면 인덕터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전류값을 대입한 말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인가요? 솔레노이드 요거의 볼륨의 즉 면적과 단면적이죠. 단면적과 길이 이게 볼륨입니다. 그걸 나누면 에너지 덴시티는 인덕터가 그 저장하는 에너지 덴시티는 이렇게 되고요. 마그네틱 필드의 스퀘어에다가 나누기 퍼미어빌리티입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가 축적되나요?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정리하면 캐패시터는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반면에 인덕터는 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를 축적을 합니다. 자, 이 두 소자를 이제 패럴로 연결해 놓은 게 LC 레조넌스 서킷인데요. 얘를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캐패시티에 이 Q, 맥스 Q만큼 차지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위쪽이 플러스고 밑에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차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맥스라고 가정하면요, 초기가 맥스라고 그러면 이때 T0에서 에너지는 이렇게 2분의 1 CV 스퀘어가 됩니다. 근데 V는 Q는 CV니까 V는 Q 오브 C가 되겠죠. 그걸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때
요 LC 레조넌스 서킷의 토탈 에너지는 이 캐패시터의 차지 형태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제로죠. 처음에는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t에서 t0에서 시간이 증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디스차지 되겠죠. 캐패시터에 축적된 차지가 디스차지 됩니다. 어디로요? 인덕터 쪽으로요. 그러면 요 전류라는 놈은 차지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이죠. 시간에 따라 차지가 변하는 게 전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덕터의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차지가 디스차지 되면 이제 전류는 요거의 미분값이니까 코사인이라고, 이게 코사인 형태의 차지죠. 그러면 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면 여기가 요때가 맥스 캐패시터에 차지되어 있는 차지량이 맥스일 때 전류가 안 흐르다가, 그 다음에 차지가 인덕터 쪽으로 시간에 따라 변함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캐패시터에 있는 차지가 풀리 디차지 됐으면 여기가 빵입니다. 캐패시터에 있는 차지가 0이라고 가정하면 이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냐면 이쪽 인덕터로 갔습니다. 즉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에 축적된 에너지가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로 축적되는 인덕터로 다 갔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맥스가 흐르겠죠. 이때는 맥스가 흐릅니다. 전류가 맥스 흐르죠? 예, 맥스가 흐릅니다. 크기는. 그래서 그때가 4분의 1t, 주기의 4분의 1인데요. 그때 축적된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 에너지하고 이 캐패시터 에너지는 같겠죠. 그죠? 같아야 됩니다. 캐패시터에 차지되어 있는 게 이제 풀리 다 인덕터로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차지를 합니다.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흐르니까 여기에 차지를 하겠죠. 반대편에 차지를 합니다. 그죠? 반대편을 차지를 하죠. 네, 반대편에 차지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차지된 놈이야. 차지된 놈이 맥스 반대편으로 이제 풀리 차지된 거죠. 여기는 다 에너지 인덕터에 있던 놈이 다 이쪽으로 캐패시터로 갑니다. 그죠? 2분의 1 t 때입니다. 그죠? 여기 때죠. 여기하고는 이쪽은 플러스 쪽에 위쪽에 차지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제 밑에 쪽에 플러스 차지가 되어 있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반대입니다. 그죠? 자, 이런 작업을 주고받습니다. 즉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가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로,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다시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것은 사인 웨이브가 됩니다.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 형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L과 C의 회로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에너지 로스가 없다면, 에너지 로스는 누가 만드나요? 저항이 만듭니다. 즉 저항이 없이 아이디얼 소자로 가정하면 굉장히 이제 시간에 따라 무한정으로 사인 웨이브로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자, 걔를 이제 정리를 하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까?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캐패시 차지가 이런 코사인 형태로 되면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트는 거기에 90도 차이가 돼서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되죠. 자, 이때는 캐패시터가 차지가 다 캐패시터 차지 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빵이에요. 그죠? 빵입니다. 요때는 전류가 맥스입니다. 즉 캐패시터에 있는 차지되어 있는 게 다 어디로 가냐면 요 인덕터로 가서 전류가 맥스가 됩니다. 그죠? 이때는 반대편으로 캐패시터가 이제 플러스 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쪽에 풀리 차지되어 있어서 전류가 안 흐르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인 웨이브가 발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모든 캐패시터와 L은 선으로 만들으니까 실제로는 선으로 만듭니다. 그죠? 선이 연결돼서 가니까 저항이 있어요. 리지스터가 있습니다. 파라스틱이죠. 이 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 리지스터가 어떻게 얼마 정도 있느냐? 그걸 표현하는 게 Q 팩터입니다. 퀄리티 팩터. 그 소자의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퀄리티 팩터입니다.
R이 크면 퀄리티 팩터가 떨어져요. 왜? 노스가 에너지 로스가 많으니까는요. 그거는 스펙 보고 결정을 합니다. 퀄리티 팩터가 좋다, 높다. 그러니까 뭐냐면 페라스틱 저항이 없다. 즉 에너지 로스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아이디얼 소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성적으로 봤다면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정량적으로 여기 전압은 양단의 전압은 말이에요. VC 캐패시터 양단 전압과 인덕터 양단 전압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차지를 쏴서 여기 플러스 쪽으로 싼다고 가정하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되겠죠? 전류는 차지의 시간당 차지 변화량이에요.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차지가 이쪽으로 쌓인 캐패시터로 축적되니까 전류 이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인덕터의 전압 VLT는요. 인덕터 전압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당 변화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 전력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하니까 I의 반대 방향이 됩니다. 거기에 인덕턴스를 곱하면 이제 마그네틱 필드에서 유도되는 EMF 즉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으죠. 그러면 I를 dq 오브 dt를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전압이 뭐하고 같아? 캐패시터 전압하고 같아야 되는데 캐패시터 전압은 차지 쌓이는 차지를 캐패시터로 나누면 되죠. 자, 이거를 옮기면 말이에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런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미분 방정식에 입력 신호가 없는 즉 입력이 없는 미분 방정식이죠. 이거 해를 이 LC 회로의 Natural Response라고 합니다. Natural Response. 그죠? 자, 얘를 푸는 거는 간단해요. 얘는 요 LC와 L의 초기값, 이 상태방, 얘가 시스템의 상태를 가지고 있죠. 스테이트 베리어블입니다. 캐패시터의 초기값, 초기전압값, 인덕터의 초기전류 이런 게 시스템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초기값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보면요. Q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그 해를 가지고 있냐면 Q 오브 T는 A 상수에 2에 ST 이런 형태의 근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근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치면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죠. D 스퀘어에 DT 스퀘어에 A에 2에 ST 이거 뭐 어떻게 되나요? L A는 상수니까 빠져나오고요. S 스퀘어 그 다음에 2에 ST 이렇게 되죠. 네, 초기값은 제로라고 가정을 초기값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초기값 집어넣으면요. 초기값 집어넣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미분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미분하면서 대입하면 L, A, S 스퀘어에 A에 ST에다가 요거는요. 1 over S C는 상수니까 이렇게 되고 Q는 A, 2의 ST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캔슬, 제로가 아니니까 없애도 되죠? 그러면 S 스퀘어는 마이너스 L, C예요. 그러면 근은 어떻게 되나요? 근은 두 개가 S1, 2, 두 개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L C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J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J 1 over LC예요. 여기 근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근은 여기에 실수축이고 이게 복수축이라고 그러면 여기하고요. 여기가 J 오메가 T죠? J 오메가죠? 얘가 J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면 J의 1 over 스퀘어 루트 LC가 되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J의 1 over 스퀘어 LC가 됩니다. 그러니까 1 over LC가 오메가로 놓으면 되죠. 자,
자, 근이 두 개인데 허수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이 두 개니까 그 근을 가지고 이제 이 해를 정리를 하면요. Q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Q는 일반에는요. 이제 A1, 2에 J에 스퀘어 LCT, 그죠? A2에 2에 플러스 J 1 오브 스퀘어 루트 LC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 혹시 공업사에서 이걸 기억하시나요? J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오메가 T죠.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요. 그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해서 풀면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이런 형태가 나와요. 코사인으로 정리 가능하죠? 네. 그리고 나서 Q0와 요거 앵글의 초기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예, C와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전류, 전압 초기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주파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 주파수는 오메가는 1 오브 스퀘어 C예요. 그죠? LC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1 오브 스퀘어 LC로 동작하는 라디안이겠죠? 라디안 퍼 세컨입니다. 그죠? 라디안 퍼 세컨이에요. 이렇게 동작하는 오실레이터입니다. 에너지를 이런 사인 웨이브로 주고받습니다. 그죠?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를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로,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를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로. 이게 매번 주고받으면서 에너지 로스가 없으면 무한대로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사인 웨이브가 되는 거죠. 자, 얘를 근을 아까 제가 이렇게 특수근을 Q 이퀄 A of ST로 해서 풀기도 했는데요. 이제 일반회를 가지고 일반회를 아까 저는 이렇게 봐서 Q는 A에 2에 ST라는 일반회를 가지고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일반회를 이렇게 보고 동일하게 풀어도 오실레이션 프리퀀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메가는 LC 공진회로의 공진 주파수는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는 1 오브 스퀘어 루트 LC입니다. 이게 내추럴 레조넌스 프리퀀시 혹은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라고도 불리죠.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자, 이 오실레이션 서킷을 이제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성적으로 봤을 때 사인 웨이브였어요. 그죠? 사인 웨이브였습니다. 사인 웨이브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지 파형을 보면 볼테지는 캐패시터 요게 볼테지라고 그러면 요게 볼테지 파형이라면 이 볼테지는 캐패 양단 전압 혹은 인덕터의 양단 전압이죠. 예. 그래서 캐패 양단 전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웨이브로 이제 움직이죠. 코사인 웨이브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코사인 웨이브로 움직이죠. 코사인 웨이브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요. 전류는 Q를 차지의 시간당 변화라니까 얘를 미분하면요. 얘를 미분하면 요게 이거 C 없으면 이쪽으로 오면 Q죠. 이렇게 C를 이쪽으로 보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Q가 나와요. Q 오브 T는 Q0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니까는요.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은 사인이 되죠. 네, 사인에서 정리를 하면 사인은 이렇게 표현되죠. 코사인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하고 코사인 동일한 형태를 보면 어떻게 돼요? 90도 차이 나네요. 90도 차이 나요. 즉 볼테지 파형과
전류 파형은 90도 페이스 차이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네요. 그죠? 90도 페이스 차이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에너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제가 정성적으로 변화를 또 되면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가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로,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로 되고, 이 에너지는 요 캐패시터나 인덕터에 축적된 에너지 시간당 변화,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토탈 축적된 LC 회로의 토탈 축적된 회로는 항상 일정합니다. 즉 얘하고 캐패시터 차지되어 있는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와 인덕터에 축적되는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가 항상 컨스턴트예요. 컨스턴트합니다. 캐패시터는 우리가 한 것좀 캐패시터 축적된 건 2분의 1 CV 스퀘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인덕터에 하는 거는 2분의 LI 스퀘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인, 코사인이죠. 네. 사인, 코사인.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맥스면 여기는 미니멈 값, 여기가 맥스면 여기는 미니멈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시간당 변화량이고, 빨간 게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시간당 변화입니다. 그거의 합이 요 색이 이제 합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이죠. 일정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R이 있다고 가정해. 얘가 아이디얼 소자가 있으니까는 얘가 L은 스펙을 보면 대략 크게 캐패시터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L이고요. 요게 DC 땐 DCR 플러스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게 이제 전체 흐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흐릅니다. 그런 걸 스킨 이펙트라고 하는, 스킨 이펙트 때문에 전류 흐르는 면적이 적어져서 임피던스가 커집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요. DCR, ACR. 이게 패러스틱 저항입니다. 자, 이게 있는 거죠. 왜? 모든 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아까 솔레노이드는 선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저항이죠. 그죠? 이 캐패시터도 마찬가지예요. 면적 이렇게 두 개의 도체의 면적인데 이 면적들 넓히기 위해서 선으로 계속 연결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죠. 캐패시터는 어떻게 스펙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캐패시터고요. 이거는 R, E, S, R 이렇게 나옵니다. 이퀴블런트 시리즈 리스턴스입니다.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등가 저항이 패러스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R로 모아놓으면요. 이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 열로 다 소모돼요. 열로 소모됩니다. 자, 요거에 KVL을 정리를 하면 미분 방식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제로 하면 되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제너럴하게 풀으면 요 근을 이 시스템의 특성을 좌우하는 특성 방정식이에요. 특성 방정식. 이 식의 근은 어디에 오냐면요. 복수 페어로, 컨주깃 페어로 옵니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패시브 소자니까요. 이쪽에 좌반면에 옵니다. 좌반면에 와요. 이렇게 근이 옵니다. 그걸 근을 사인앱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즉 근은 S1, S2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J 베타자. 베타가 이쪽 Y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알파가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파형이 돼요. 자, 이런 파형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T. 그 다음에 이거는 베타 T인데요. 얘는 코사인 사인 웨이브로 표현되죠. 네, 그래서 그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뭐나요? 얘는 오메가로 어실레이션은 파형이 되고요. 얘는요. 엔빌로프 특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엔빌로프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면서 파형이 죽습니다. 에너지를 주고받다가 에너지가 소모될 많이 되면 빨리 죽죠. 즉 R값이 크면 빨리 소모돼서 빨리 에너지가 열로 다 없어져서
여기에 빨리 사그라집니다. 이런 현상을 댐핑이라고 그러죠. 댐핑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부품이 혹은 L과 C 회로가 얼마나 아이디얼에 가깝냐, 요거 표현하는 게 퀄리티 팩터입니다. 퀄리티 팩터예요. 퀄리티 팩터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밴디스로 정의하는 방법 혹은 에너지 손실로 정의하는 방법인데, 에너지 손실로 정의하는 방법을 여기 있습니다. Q라는 거는 말이에요. 아까 LC 공진회로도 마찬가지고 캐패시터도 마찬가지고 인덕터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축적해서 노스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Q 정의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Q는 맥스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양. 아까 캐패시터 같은 거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C V 스퀘어. 인덕터 같은 경우에 2분의 1 L I 스퀘어. 이런 것이요. 거기에 매 사이클 거기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하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저항 때문에요. 자, 얘를 보면요. 매 사이클 라인이니까 얘를 주파수로 변하면 사이클 오메가는 2파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맥스 에너지 스토어에다가 파워로스를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파워로스 적으면 적을수록 Q 팩터가 큰 거예요. 즉 파워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덕터 혹은 캐패시터가 아이디얼 값에 가까운 거지. 왜? 저항이 제로에 가까워니까요. 자,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맥스 파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얘를 사인 앱으로 동작한다고 하면 그 RMS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RMS 값은 루트 스퀘어 민스예요. 얘는 V 피크 값에 사인 웨이브 같은 건 스퀘어 루트 2로 나눠주면 돼요. 커런트도 마찬가지죠. 커런트의 RMS 값은 사인 웨이브의 피크 값을 스퀘어 루트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얘는 C 타임스 C 양단에 걸린 전압의 RMS 값이 스퀘어. 요거 인덕터도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로스는요. 저항의 로스는 VRMS 값 타임스 IRMS 값, 이게 파워예요.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피크 값으로 표현하면, 전류 피크 값으로 표현하면 I 스퀘어 피크 값 타임스 R이고요. 그죠? 저항이 크면. 자, 그래서 이제 인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는요, 원래는 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덕터의 선이 그러다 보니까 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에요. 이게 DC예요. 프리퀀시 할 때는 DCR로 표현합니다. 이게 잘못 표현했네. 이게 LS고 여기가 RS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류가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전류가 단면에 전체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 겉에만 흐릅니다. 그걸 스킨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임피던스 증가예요. ACR이에요. 어쨌든 얘를 다 합쳐서 RS로 표현하겠습니다. 저항 성분입니다. RS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얼 인덕터는 없으니까 인덕터 실제값은 이렇게 L과 C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얘를 L과 이렇게 직렬 표현할 수 있지만 얘를 병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을 LP로 병렬값으로 변환할 수 있고요. RS를 요 RP로 변환할 수 있고요. LS를 요걸로 LP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같다고 놓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진 주파수, 즉 피크 값 중심으로 좁은 범위내, 좁은 프리퀀시 밴드에서 두 회로는 등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자, 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회로를 보겠어요. 시리즈 회로를 보겠습니다. 아까 퀄리티 팩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토탈 로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발생하죠? 그때 로스가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탈 스토어 에너지 스토어는 누가 해가지고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나이스케일 PM은요, 요게 오메가 L 타임스 RX인데요. 시리즈
회로에 RC 회로, L과 R 회로의 시리즈 회로에 혹은 L과 C와 R 회로, C와 R 회로예요. 이런 회로, 이런 거, 이런 회로에 이런 회로에 콜라트 팩터는 저항분의 요 리액턴스 값이 되겠습니다. 즉 캐패시터 하면 원오브 캐패시터의 리액턴스 값은 원오브 오메가 C고요. 그죠? 인덕턴스 리액턴스 값은 오메가 L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R 오메가 C분의 1이 Q입니다. 자,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죠. 자, 패럴 경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럴 경우는 여기 아래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흐르는 전류는 여기 양단자람이 V RMS 값이라고 가져가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L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리액턴스 값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정의에서 파워로스는 노스는 누가 먹어요? 저항이 노스예요. 에너지 축제하는 건 누가예요? 인덕턴스가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Q입니다. 그 패럴 Q는 어떻게 돼요? RP 오버 리액턴스 값이에요. 시리즈하고 반대죠? 뒤집은 값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Q의 정의는 사이클당 에너지 로스가 작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같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 작아야 Q 노스가 적어진 거고 그래야 Q가 적어지는 거죠. 식을 보세요. 저항이 작아야 Q가 커지는 거죠. 병렬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일 때는 이 신호가 가죠. 이 신호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가면 이렇게 전류가 I가 가면 말이에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쉬운 길로 가요. 쉬운 길로. 그러면 저항으로 안 가야 노스가 안 생기죠. 그럼 저항으로 안 가야 노스가 안 생기니까 이 저항값은 병렬 저항은 무진장 커야 돼요. 그래야 이로 전류가 안 가죠. 이로 다 가죠. 이로 다 가면 뭐예요? 에너지 로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렬 그 회로는 병렬 저항이 커야 이런 병렬 저항이 커야 Q가 좋아집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RP가 커야죠. RP가 커야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회로는 등가이기 때문에 Q는 같습니다. 간트 부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L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QL 그 시리즈의 Q과 패럴 회로의 Q는 같습니다. 캐패시터도 똑같겠죠? 캐패시터 아까 했으니까 캐패시터 시리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R, S의 X, C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얘는 패럴일 경우는 반대로 XC of RP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Q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RF나 혹은 오실레이터 설계할 때, 이게 실제 인덕터예요. 그죠? 인덕터입니다. 이게 DCR, ACR 합친 거예요. 얘는 우리가 만든 인덕터고요. 얘를 좁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패러렐로, 시리즈로 패러렐로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임피던스가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같다는 거예요. 시리즈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패러렐 임피던스는 요 XLP와 RP가 병렬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죠? 걔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S죠? S를 J오메가로 표현했습니다. S를 주파수 도메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J오메가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여기 이렇게 가면요. 그죠? 그 얘만 남죠? 걔가 남은 거 이거예요. 자, 얘 개수 비교를 합니다. 요거하고 요거 같아야 되겠죠? 얘는요. 제로 해야 되겠죠? 제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하면 LP는 말이에요. LP는 LS 시리즈에다가 1 플러스 1 오브 Q 스퀘어예요. Q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LS가 그대로 LS로 되죠. 병렬 L이나 직렬 L이나 같아요. Q가 크면 즉 부품이 아이들에 가까우면 즉 부품이 로스가 작으면 부품에 발생하는 노스가 작으면
자, RP는요. RP는 RS의 Q 스퀘어배예요. 그죠? 네. 아까 표현했죠? 직렬의 R은 작으면 작을수록 Q가 좋아진다 그랬고, 병렬의 R은 크면 클수록 Q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죠? Q가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자유자재니까 우리가 어실레이트 설계할 때, 그죠? 크리스탈 어실레이터든 AC 어실레이터든 어실레이터 설계할 때 인덕터를 혹은 캐패시터를 다 저런 식으로 직렬을 그 병렬로 변환시켜서 하면 쉽게 설계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볼티지 컨트롤되면 VCO가 되죠. 볼티지 컨트롤드 어실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매칭 회로예요. RF나 이런데 매칭 회로.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죠. 임피던스 매칭해야 돼요. 매칭 회로예요. 그죠? 자, 이런데 주로 저런 변환이 쉽게 변화를 쉽게 할 수 있으면 해석하는데 혹은 설계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날로그의 튜토리얼 포함해서 간단한 걸 올리고 있는데요. 혹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를 들어와서 제 채널 들어오면 됩니다. 유튜브 사이트 들어와서요. 평화 밖을 치면 제 사이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아이템을 보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